네, 여수 MBC 기자들의 친절한 뉴스 해설, 친절한 기자들. 오늘은 김주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역에서 좀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네. 오늘 나온 뉴스인데 허석 순천시장의 신문 발전기금 유용권에 대한 1심 선고가 돼 있었어요. 네. 네, 결과 먼저 그렇습니다. 살펴주실까요? 네,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선거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허석 순천시장은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검찰이 앞서 1년 6월에 구형을 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형이고 중형입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지역 정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현직 시장에 대한 법적 공방이다 보니까 순천 시민들뿐 아니라 전남 동부권 전체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일단 사기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건의 시작을 보면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약 2년 7개월여 전인데요. 전 순천시 의원이었던 이모 씨가 경찰에 한 장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네. 고발장에는 순천의 한 주간신문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리고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순천의 주간신문이 자신의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자신은 선거 비용 정산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계좌와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신문사의 대표가 바로 허석 순천시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과정을 거쳐서 1년의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 허석 순천시장과 당시 편집국장 그리고 회계 담당 직원 등 3명에 대해서 보조금 1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혐의, 즉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1년여의 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의 법정 공방들을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치러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네. 재판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변호인 측 주장을 보면은요, 당시 신문사 대표였던 허 시장은 계좌의 관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돌려받은 급여 역시 프리랜서와 인턴 기자들의 후원금이었다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받은 후원금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검찰 측의 주장은 상반됩니다. 일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모르게 허석 시장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것은 네. 기망행위다. 그러니까 속이려 했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허 시장이 당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였기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1년여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판결 이후에 현직인 허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이번 1심 판결 형량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실형이니까요.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그 직위를 상실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네. 기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오늘 재판장을 나오면서 시장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그리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항소심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시장직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고심 판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고심 판결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은 민선 7기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 즈음해서야 최종적인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1년 남짓, 1년 조금 넘게 남은 이 시장 임기인데 앞으로 또 이 사건이 발목을 또 잡지 않을까 또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주희 기자께서는 이제 고흥을 출입하고 계신데 고흥만 간척지 또 인공 습지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환경 보존 문제에 앞서서 고흥만 간척지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흥만 간척지는 17년 동안 공사 과정을 거쳐서 2008년 완공된 간척지입니다. 면적만도 3,100헥타르에 이르고 농어촌공사가 농업 용지 확충을 목적으로 조성한 곳인데요. 이후에 조성 이후에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항우연 항공센터,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드론 지식산업센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다양한 산업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 부지 인근에
저류지 기능과 농업 영수 저수를 목적으로 한 인공습지 280헥타르 그리고 담수호 745헥타르가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 인공습지와 담수호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사실 우리 지역 순천만 습지는 좀 널리 잘 알려진 데 반해서 고흥만 습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흥만 습지가 생태적으로 어떤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고흥만 습지는 철새의 도래지로서 큰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태연구소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고흥만 일원의 겨울 철새들의 생태 환경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노랑부리 저새, 큰고니, 흑두루미 등 법종 보호종 12종을 포함해서 모두 70여 종, 4만여 마리의 겨울 철새가 월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리틀 순천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종 다양성이 우수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보호라든지 이런 보존 정책들은 세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해마다 도래하는 철새들도 갈수록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예. 습지 보존을 위해서 순천만 정원을 또 조성했던 순천시와는 또 상반되는 대응이라 아쉽긴 한데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리틀 또 순천만이라는 또 이름이. 예. 철새 개체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네, 환경 파괴 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가장 위협적인 요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철새들에게 있어서 무인 항공기는 사실상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 고흥과 보성, 장흥, 강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년째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대 그리고 시민운동을요? 네. 부산지법에서도 관련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흥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불법 낚시 행위 그리고 불법 수렵 행위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체계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관리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국의 좀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초대석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사안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올해 10월이면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현재 누리호가 어느 정도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누리호가 발사될 나로우주센터의 2단계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번 주에 종합적으로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절한 기자들 오늘은 김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